안녕하세요. 4월 28일 저녁 9시 8분입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진짜 무브 투원이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무브 투원 몇 개 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네이버에서 돈 버는 앱 코인워크라고 돼 있는데 크립토 베이스드 무브 투원 with NFT shoes 이거 스테픈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레이턴 기반의, 그러니까 그라운드엑스가 클레이턴 기반의 스니커즈를 올여름에 서비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코인워크, 네이버가 투자한 코인워크에서 3분기에 출시, 5월에 1000명 한정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 메타버스 제페토하고 뭐 크림까지 협업해 크립토 경제 웹 3.0, 정말 이런 게 뉴스 기사가 떠서 오늘 오프닝으로 잡아봤습니다. 좀 뭐 스테픈도 정말 핫한데 코인워크가 나오고 스니커즈 나오고 이러면 정말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기대가 되면서도 참 경쟁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무브톤 스타트업이 코인워크, 한정판 운동화의 명가 크림, 그리고 메타버스 제페토를 접목해 글로벌 대상의 웹 3.0 기반의 네이버 월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한국 스포츠테크 스타트업 프로그라운드가 오는 3분기 M2E 서비스 코인워크를 주장. 호주 일으키고 있는 호주 스테픈의 한국판인 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이 뭐라고 할까,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데, 코인워크는 클레이턴이네요. 스니커즈도 클레이턴인데, 클레이턴 기반인데, 지금 코인워크는 클레이턴 기반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로드맵도 나오고 4월, 5월, 6월, Q3, Q4, 내년 Q1까지 해서 상당히 이 로드맵까지 나오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은 있는데, 좀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워크 프로젝트 파트너가 네이버, 제페토 같은 거, 크림, 스프링 캠퍼, 커밍순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요즘 정말 무브 투원이 핫한 것 같습니다. 스테픈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니커즈도 좀 기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어, 국내에서도, 국내에 뭐라고 할까, 토종 이런 무브 투원 앱이 잘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 대상으로 우선 뭐 차트를 보고 어쨌든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매수나 매도 타이밍요. 이제 JC케미칼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상한가 이후 그 다음 날에 상한가 갔을 때 한 절반, 한 40%, 50% 정도 팔고 그 다음 날 16,550원까지 갔죠. 그때 또 절반을 팔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내릴 때 좀 살려고 했지만 12,500원에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걸리진 않고, 오늘 다시 좀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가 풀렸는데, 제시케미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5일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제 피익을 우선으로 해서 실적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이고요. 고려아연이 컨센서스 하회했다고 하는데 별도 기준이고, 연결은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별도 기준이고, 1조 8,167억이네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2,207억, 순이익이 1,624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조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감소해서 컨센 하회한 것 같아서 지금 59만 2천 원으로 주가가 좀 내렸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눈여겨봤는데, 지금의 조선주 실적은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주는 조정 나오면은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상의 위치를 보고요. 또 어떤 뭐 오름폭이 더 큰 종목에다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도 아이원스를 인수했었죠. 예, 그래서 아이원스도 실적 발표했고, 오늘 한솔테크닉스도 실적 발표했는데,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고요.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컨센서스 상회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상당히 뭐 52주 최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네요. 실적이. 어쨌든 배터리 2차 전지주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 봐주시고요. 크게 뭐 지금의 재무제표는 뭐 흑자는 아니고 적자일지언정 미래를 내다본다면 조선주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IMO 2020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편에 따라서 LNG선이 많이 발주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뭐 유튜브 보니까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조선업이 피크 칠 때, 정말 그 슈퍼 사이클 칠 때 만들어졌던 배가 이제 지금 새로 건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선이 그 배가 폐기될 시점에 와서 수명이 다 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항공기도 한 20년 쓰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뭐 항공기 한 수명이 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다른 비행기로 교체하라고 권고를 하죠, 항공사한테. 왜냐면 그만큼 오래된 항공기는 좀 고장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한 20년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배는 한 2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슈퍼 사이클 할 때 2000년인가요? 20년 전이면은 한 2002년, 2000년 이때 만들어진 배들이 이제 배선이 돼 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대체할 세 배를 어, 많이 발주할 거다. 그런 사이클이 다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조선업종들은 한번 상승하면은 상당히 길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뭐 현대미폰조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 차트를 한번 보고 그런 패턴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 제가 말씀드렸고, 고려아연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S도 있고, 뭐 여기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사고는 싶었지만 아직 그 포트폴리오에 사지 못했던 종목들도 이런 실적 발표를 보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일시적인 이 실적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두 번째 고려아연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P&H 테크도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증가율은 크죠. 이게 이제 OLED 관련된 거고, 이 종목도 제가 좀 보고 있는 거고, 두산 퓨얼셀은 진짜 수소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두산 퓨얼셀. 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와 같이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재미없고, 롯데 정밀화학도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실적이 이기 위 뭐죠? 마이너스 순이익이 마이너스 26.9 같네요. 순이익이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네요. 성장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볼 겁니다. 고려아연, 하나머티리얼즈,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실적이 좋고, BH도 좀 보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도 좀 보고 있고, LG화학도 실적이 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해요.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조금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I 테크놀로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번에 발표했죠. 네, 발표했는데 연결인 것 같고, 아난티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컨센 상회했고, 아난티가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컨센 상회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거래 재개했는데 뭐 실적은 좋지만 워낙 이미지가 안 좋게 좀 돼 있어서. 근데 이제 5G 중에 제가 기대하고 사모고 있는 RFHIC 실적이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연결인데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5G에 대한 기대감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자꾸 양치기 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실적을 살펴볼 거는 하나머티리얼즈, 고려아연,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 그 정도 알아보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시간을 그 실적 발표한 거를 그냥 두루두루 훑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SOL도 제가 보고 있고 LG 이노텍도 좀 보고 있는데, SOL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예, 정제 마진이 상당히 높고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OL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컨센 상회했고, LG노텍은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아서 제가 또 신규로 진입을, 분할 매수하기 위해서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내리면은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고려아연하고 하나머티리얼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알아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가 지금 상당히 뭐 57,400원에서 4만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6,000원까지 갔네요. 56,800원, 뭐 57,000원 턱밑까지 갔다가 지금 뭐 48,700원 오늘 종가를 끝났는데 지금 RSI가 거의 뭐 35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매수할 신호가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서 61선에 지금 61선에 거의 달랑말랑한데 이 정도면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도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시 실적인데 1310억 2800만 원이죠. 그리고 전년 4분기 직전 분기보다는 7.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42%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 대비 4.44 감소한 309억 6,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7% 127.42% 증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259억 약 260억 정도 되는데 직전 분기 대비 6.7% 정도 증가.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는 134%.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내렸죠. 뭐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잘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포스탁에서 나온 게 없나? 인포스탁에서 요약한 게 안 보이네요. 예, 이걸 원하는 건 아닌데, 인포스탁. 예, 실적. 이건 아니고. 예, 어쨌든, 차트 상황으로 봐도 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좀 조정받고 있을 때, 이때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 4분기, 그 다음에 21년도 1분기, 이거 해서, 비교를 해서,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말고 22년도 예상 실적도 지금 FM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오늘 주가,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9,801억 정도 나옵니다. 9,801억. 그리고 이제 22년도 예상 순이익과 매출액을 대비했을 때 PR은 10.26. 직전 분기 11.53보다는 내려갔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랐는데 순이익이 그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늘었습니다. 21.60에서 23.33 정도 늘었고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은 거의 20%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20%대를 유지를 하고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지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분기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이 최저가 아닐까 올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보시면은 일단 기판에 FPCB용 소재 34%,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8.5%,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57.4%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올해도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까 차트도 보셨지만 좀 조정받고 있다. 이럴 때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RSI도 지금 떨어졌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신규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진입해 볼 만하지 않을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분할 매수하면은 신규로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제가 방금 보여드린 여기 나오고 발행 주식수도 나오고 여기 수익률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예, 다 나오고 일단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2.39%, 삼성자산운용 1. 골고루 지금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녹스가 지금 24.30%로 대주주고 그다음 국민연금공단이 9.5%나 가지고 있네요. 예, 대단 많이 가지고 있네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지금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 71,000원. 예, 71,000원인데, 지금 5만원도 안 되잖아요. 예, 5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PER이 뭐 10.7. 이 정도면은 뭐, OLED나 반도체, 2차 전지, 뭐, PCB 반도체 PER이 10 빼면, 10 빼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녹스로부터 인적 분할했고, 17년 7월 10일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로 인해서 FPCB용 소재,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소재, 예, 이걸 아까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파일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세계 최대의 FPCB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과점적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와 품질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2년 예상 실적이 5,581억, 영업이익 1,209억, 상당히 많이 증가하죠. 예, 순이익도 100억 이상 증가해서 955억. 1사분기 실적은 아까 이렇게 발표를 했고, 유보율도 5,000%가 넘습니다. 이 회사 뭐 5,000%가 넘고, 부채 비율은 뭐 41%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도 20%가 넘고, 그 다음에 배당도 350원 했죠, 작년에. 350원 했고, 올해는 아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PR이 10배면은 뭐, 싸다고 보여집니다. 예, 싸다고 보여지고, 이것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신규로 진입할 만하다.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 차트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57,400원까지 갔던 거니까 아직까지도 한 만원 정도의 상승 여지가 있고, 저는 57,400원도 깰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걸 깰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고려아연도 실적이 컨센은 하회했지만, 실적이 이 정도면 뭐 잘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59만 2천원, 59만 2천원이죠. 이걸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원했는데, 예. 그래서 공시를 보면은, 지금 뭐 매출액이 이게 26조인가요? 이게? 26조 6,100, 26조가 2조 6,614억 1,300만 원이죠. 예. 이 누계 실적은 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조 6,614억. 예. 그래서, 전기 대비, 예, 그러니까, 4분기, 작년 4분기 대비 10.9%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9%가 증가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847억 1,400만원.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5.5%.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1,478억 9,700만원인데, 전기 대비는 27.5%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30.3%가 감소해서,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아서, 실적이 좋았다라면 조금 버텨줬을 텐데, 실적이 안 좋아서, 조금 내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 고려아연이 66만 1천원까지 갔죠. 일단 1,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한 7만원 정도 내려왔죠. 7만원 정도 내려왔고, RSI가 지금 한 35, 30만 8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8만원? 58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이 가능성이,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59만 2천원에도 충분히 살만하다. 분할 매수 관점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2만원을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2만원? 2만원을 배당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2만원 배당했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15,000원, 14,000원 했는데 작년에 2만원 배당했습니다. 배당률도 뭐, 이렇게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거의 4%에 가까운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2만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보율은 8,000%가 넘고, 부채율은 뭐 27%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이익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1조 6,025억이죠. 11조 6,02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2,585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9,151억. 예. 그럼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1사분기 10.7%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네요. 직전 분기보다 영업이익률은 좋습니다. 실적은 좀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예, 영업이익률은 좋네요. 그리고 어, 22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종가 59만 2천 원 했을 때 PER이 12.21 12.21 조금 떨어지네요. 조금 떨어진다는 거는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전년도보다. 예, 8,111억에서 9,151억 정도 되니까 PSR은 1배 이하로 떨어지는군요. 외인 지분도 좀 늘어났습니다. 20.3%. 외인 4분기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20.3%, 8,000% 유보율 넘고요.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예,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디죠? 고려아연이 LG화학하고 했나요? 어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전지 관련된 건 또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뭐 공장 짓는다고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어디 하고 같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뭐 이 정도 실적이 뭐 탄탄하고 아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고려아연 참고하시고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그걸 다시 본다면 PER이 뭐 지금 한 13.85, 좀 전에 이제 포워드 PER은 12.36. 예,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계산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예, 어쨌든 뭐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예상 실적대로 했지만 뭐 10배였나요? 좀 전에? 어, 12.21, 거의 비슷하네요. 12.21, 예, 12.36, 예, 거의 비슷한, PR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20%가 넘고, 예,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은, 11조 1,710억이네요. 예, 그렇게 나오고, 회사의 비즈니스 서머리, 를 한번 볼까요? 일단 대주주는 영풍입니다. 영풍그룹이 먼저 고려아연,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영풍 상당히 뭐 큰 그룹이죠. 예, 영풍도 상당히 국민연금공단이 6.71%, 자사주도 상당히 많네요. 6.34%나 있네요. 자사주가. 그리고 정거사 목표 주가는 73만 8천 원. 예. 뭐 그거 아니라도 66만 원만 뭐 66만 원이라도 충분히 목표 주가 잡아도 손색이 없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어쨌든 종합 비철금속 제련회사 74년 8월 1일 설립 90년 7월 28일 날 기업 IPO를 했고 아연, 연, 금, 은, 동 제조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제련회사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철금속 산업은 철강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기관 산업이고 최근에 원재료로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 들어 2차전지 소재 사업에도 진출, 미래 성장성에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런 멘트가 있죠. 실적은 좀 전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세히 알아볼 거는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부터 볼까요? 하나만 차트부터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뭐, 4만 5천원, 6천원대에서 지금 6만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6만 3,800원 정도로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SIC 링, 그러니까 TCK를 대변되는 SIC 링, KNJ도 있지만 이제 하나머티리얼즈가 그게 지금 좀 잠식해 가고 있는 건지 오늘 TCK도 올랐죠. TCK도 올랐는데 하나머티리얼즈도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대장들은 안 가지만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실적을 한번 볼까요? 하나머티리얼즈 실적을 컨센에 부합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스타 보면은 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또 공시가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예. 보시면은 1분기가 803억 7,700만 원, 전기 실적 대비 1.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 영업이익은 244억 1,800만 원, 직전 분기 대비 3.3% 감소, 전년 동기 대비 55.3% 증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97억 8,500만원, 전기 대비 1.9% 감소,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다. 이 정도면 뭐 실적 양호한 거 아닙니까?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어쨌든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1분기가 비성수기다 보니까 그 4분기하고 비교한다라는 게 듣기 보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수록 나아질 거다. 4분기가 성수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서는 상당히 뭐 이런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게 주가가 뭐라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런 실적들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근데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조금 빠졌어요. 근데 뭐 여기서 조금 더 좀 빠진다 싶으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밸류에이션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뭐 13.8 포워드 PER이 13.81배 정도 나오고, 현재는 19.13인데 뚝 떨어지는 거 봐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25%입니다. 25%. 예, 상당히 높네요. 예. 시가총액은 1조 2,800억. 발행 주식을 1,975만 2,674주. 예. 한국 밸류 자산운용이 1.44% 가지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대주주입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32.55%.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도쿄일렉트론이 13.80%나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이. 외국인 지분율이 25%인데 그 중에 13.8%가 도쿄일렉트론이네요. 예, 국민연금 관리동단이 5%, 우리 사주가 1.51%, 자사주 0.91, 예,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정권사 목표가 한 7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6만 3,800원이니까 7만 원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만 원 터치. 여기 보시면 동사는 2007년 설립되어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는 링 제조, 이게 TCK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그렇고 SIC 링 신제품, 예. SIC 시링이 매출 확대와 기존 고객선 납품 확대로 블라블라 이렇게 되고, 실적은 2022년도 예상 실적이 한 700억 증가하나요? 700 몇십억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180억 정도, 순이익도 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증가네요. 200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도 2000%, 2500%, 부채율은 한 55%, 영업이익률이 30%대입니다. 30%대. 상당히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30%대면. 그리고 배당도 작년에 600원 줬는데, 2000년도는 300원 줬고, 2배 줬죠? 그 다음에, 600이, 올해는 또 배당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머티리얼즈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아까 저기 기업 정보 보고 실적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해놨는데 2022년도 실적을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됩니다.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30%대면 어쨌든 63,800원 종가 기준으로 1조 2,602억 정도 시가총액, 그리고 PER이 14.5배, 그리고 아까 외인 지분이 조금 줄긴 했네요. 25% 정도 되고, PSR은 3.61. 어쨌든 4분기 대비해서 주가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PER, PSR이 떨어진다. 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53,500에서 63,800원이니까 주가는 한 만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실적이 21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PER, PSR이 떨어진다. 예.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봐서는 좀 높은 위치이긴 한데 6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한번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게 21선이잖아요. 21선 터치할 쯤에 6만 한 1,000원 정도? 6만 한 1,000원 정도에서 좀 뭐 새로 진입한다. 그러면 괜찮을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RSI가 지금 70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은 조금 고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실적도 좋고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조금 뭐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하면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실적을 살펴보면 이 세 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시고, LG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좀 떨어졌잖아요. 저는 LG노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라고 지금 오늘 30 몇만 원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34만 얼마로 끝났던 것 같은데, LG노텍이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으면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실적도 상당히 그 정도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LG노텍 여기 35만 원으로 종가가 끝났네요. 3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LG노텍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새로 신규로 진입해볼 만하다. RSI도 이제 한 35 정도 되고, 실적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34만 5천 원까지 오늘 떨어졌는데, 뭐라고 할까, 충분히 새로 신규로 진입해볼 만하다. 분할 매수 차원에서. 예, 여기 지금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포스탁 1분기 작년 전년 동기에 비해서 28.7%, 직전 분기 대비 좀 많이 떨어졌네요. 31%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변명한다고 하면 4분기가 성수기고 1분기가 비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을 때, 이런 1분기 실적에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조정받을 때 사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규로 진입해볼만 하다. 이 정도 실적이면 뭐 충분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40만 원은 지난번에 41만 4,500원까지 갔는데 40만 원은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다시. 예. 그리고 S홀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네요. 오늘 S홀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 이 정고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인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최고점을 뛰어넘지 못했네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던데 정제 마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를 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뭐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오늘 재미가 없었네요. 더 갈 줄 알았는데 인포스탁 인포스탁이 이렇게 표로 요약해 놓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기 쉬운데, 그런 공시를 봐야 되겠죠. 공시가 어디 있나? 공시를 봅시다. 공시 나와라. 그래서 공시 IR 개체, 이거는 IR 개체. IR 개체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IR 일정이고. 공시가 없나요? 인포스탁. 아니, 이런, 왜 없을까요? 실적 발표한 게 나와라. 실적 발표 나와라. 공시, 인포스탁 말고 그래서 공시. 그래서 공시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걸로 그냥 마무 때워야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이걸로 때워야 되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9조 2870억이죠. 9조 2870억. 예, 엄청나네요. 9조 2870억 매출액이. 예, 전년 동기 대비는 73.8%, 직전 분기 대비는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뭐야? 1조 3319억이네요. 예, 240% 증가했네요.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는 111%. 당기 순이익은 201%,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는 120%.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1만원 넘어갈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 정보 보니까 배당금, 옛날에 S-오일이 고배당주였거든요. 옛날에. 진짜 고배당주였는데, 작년에 3,800원 줬네요. 재작년에는 빵원이었고, 적자였기 때문에. 작년에 3,800원 줬습니다. 좋네요. 올해는 4,700원 줄 것 같네요. 고배당주거든요, 이게. S-오일이. 퍼가 6배밖에 안 되고. 작년에 배당금을 기준으로 할 때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습니다. 이런 주식은 꾸준히 사모아가는 그 배당주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8조 7,094억, 2조 9천억 영업이익, 순이익이 2조 238억 정도 되니까 이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S-오일?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유가가 올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S-오일도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개인적으로. 어, 그리고 또 뭐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추가로 뭐 살만한 종목 조선주는 꾸준히 보시고 HMM이 또 실적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JC케미칼 4x4는 신규 상장인데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네요. 철강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갖고 철강주들이 대거 뭐 오늘 JC케미칼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차트를 확대를 해보니까, 어,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16,750원까지 갔죠? 750원까지. 어제 12,500원은 터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16,750원. 그제가 16,550원까지 갔죠? 예. 상당히 재밌어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와, 거의 뭐 없다가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하듯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제시케미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현대사료 대단하네요. 현대사료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상한가 연속으로 며칠 갔나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SL 자동차 관련돼서 이 이제 헤드램프 LED 조명, LED 헤드램프, SL 자동차주가 꿈틀꿈틀하죠. 현대 기아차가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SL도 주가를 한번 보시면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이게 SL 같은 경우도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35,650원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서도 SL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실적도 보시면은 탄탄합니다. 숫자가 크게 나와요. 예, 보시면은 뭐 보십시오. 3조 3,600억입니다. 3조 3,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88억이네요. 예. SL 정도 한번 뭐 보시고 제가 지금 스태픈 지금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끊고 나가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쨌든 SL까지 하고 지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유럽도 오르고 있고 지금 미국도 선물이 1%, 예, 나스닥 1.6%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가 되고요. 내일 우리나라 장도 금요일인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가 1.1% 넘게 올라서 선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내일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실적 발표기 때 실적을 잘 보시고요. 이수학, 뭐 특징주들도 한번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